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을 시작합니다.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들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으로 종목 신청 받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로 참여해 주고 계시고요. 또 3153-2610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도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투자증권 S&G센터 정태근 전문가 나오셨고요. 또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셨는데 또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홍희진 팀장님부터 종목을 드릴 텐데요. 조이맥스고요. 조이맥스 매수 시점 궁금합니다 하시면서 4660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봐주실게요. 네. 온라인 게임 업체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이맥스 같은 경우는 실크로드라는 이런 그런 게임을 지금 수사 서비스를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뭐 시장에서 뭐 그렇게 뭐 점유율이 좋거나 잘 나가는 그런 게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장기 투자를 할 경우에는 뭐 성공이 반드시 좀 보장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근데 이제 최근에 동유럽에 대한 진출이 좀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성장 기대감은 물론 있긴 하지만은 현재로서 이제 기대감이 강하지 그것이 실적적으로 뭐 지금까지 좋아지거나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까지 좀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이제 조이맥스에 대한 접근하실 생각이시라면은 일단은 뭐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해 보이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저 장기 이평선을 좀 돌파를 하면서, 그러니까 21선, 60에서 골든 크로스가 났고 다시 한번 61선에 대한 재지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로 좀 넘어가는, 이게 지금 매무사 과정이 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도지형 십자형 형태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거래량이 굉장히 좀 감소가 돼 있죠. 이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그동안에 매수세가 들어왔던 부분이 아직까지 이탈하지 않았던 부분. 그래서 지금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도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지만은 손절 라인을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잡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좀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매수는 현재 구간에서 좀 적은 비중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시고요. 근데 이제 손절 라인은 16,000원 정도를 좀 잡고 대응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근데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전 고점, 단기 고점 17,500원에 대한 돌파 기대는 충분히 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19,000원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시되 리스크 관리는 좀 철저하게 하시면서 매매를 해보시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절가만 좀 타이트하게 잡고 가면 되겠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조이맥스 봐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정태근 전문가께는 성창 기업 드릴게요. 2만 원에 30% 사셨다고요. 550 하나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네. 일단 조금 뭐 생소한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뭐 성창 기업 지주라는 회사인데, 일단 조금 최근에 시장 트렌드는 조금 벗어나 있는 어떤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합판 목재 이런 쪽으로 해서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게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분이 좀 매수가인 뭐 2만 원 정도까지는 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런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긴 하지만서도요. 일단은 뭐 작년 2010년대 적자가 났던 한 해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좀 미리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모멘텀이 조금 지속이 될지 여부가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차트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화면에 지금 보시는 지금 현재 10월달부터 10월달 만원대 가격대에서 16,000원대 가격까지 상당히 좀 많이 가파르게 올라갔죠. 그리고 난 뒤에 어떤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사라지고 나니까 지금 현재 주가 이제 주춤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종목 같은 게 조금 긴 차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월봉 차트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추세선 한번 그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추세선을 그어 본다면은, 자, 어떤 하락 트렌드에 대한 어떤 돌파 여부가 좀 이루어질지 여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가격대를 본다면은, 바닥은 충분히 좀 잡은 것 같습니다. 바닥은 충분히 좀 잡은, 긴 월봉 차트 보면 이렇게 바닥을 충분히 잡은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어떤 실적 모멘텀을 해서 하락 트렌드, 하락 추세들을 돌파를 했는지 여부가 조금 2만 원까지 가느냐 못 가느냐,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매수가까지 어떤 본전 생각은 좀 접으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전에 하락 트렌드를 일단 돌파를 하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한국 투자밸류 같은 경우에 가치주로하게 좀 유명한 어떤 자산 운용사인데, 이 회사에서도 지금 현재 지분을 5.1%에서 4%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축소를 시켰는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어떤 그 반영이 될 수 있는 어떤 모멘텀들이 좀 사라졌기 때문에 지분을 좀 축소했다고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있으면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일단 이 하락 트렌드를 좀 돌파를 한다면은 좀 더 손실을 줄이는 전략을 한번 가져가 보시고요. 그게 아니라 요즘에 이제 그어드린 선 이 하락 트렌드를 돌파해주지 못한다면은 일단 요 종목은 조금 매도를 하시는 쪽으로 좀 생각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봤고요. 이번에는 전화 한 통 받겠습니다. 어떤 분이 전화 연결이 됐을지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 문의하셨어요? 예, 신한지주를 예, 52,500원에 예. 한 40% 내지 50% 된 것 같아요. 한 4, 50% 정도 들어가셨다고요? 예, 예. 신한지주를 52,500원에 사셨으면 꽤 오래전에 사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조금 들어가서 조금 이익을 보고 예. 약간 떨어지길래 또 들어갔는데 지금 그 계속 이후로는 그러고 있네요. 주가가 많이 밀렸었고요. 예, 예, 지금은 한 주당 10,000원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신 건데 비중이 많으세요. 예.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근데 기다리면은 예, 매수가 가까이 올 수 있는 건지 예. 또 몇 개월이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건지 그게 가장 궁금하시고요. 예, 신한지주 말고 다른 종목도 들고 계신가요? 예. 그 종목은 다 어떻게? 물려갖고 있어요. 아, 다 물리셨어요? 예. 그 중에 지금 가장 복병이 신한지주다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문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아니 신한지주보다 더 걱정된 게 사실인데 그거는 지금 포기하다시피 된 상태예요. 그러셨어요. 예. 근데 신한지주는 그래도 대형주니까요. 어떻게 이 종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홍희진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기다리면 예. 매수가 올 수 있는지 기간은 어느 정도나 걸릴 건지 알기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들어보시고요. 다음에는 꼭 수익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종목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홍희진 팀장님. 네. 다른 종목도 손실이 많으신데요. 신한지주도 그러니까요. 지금 손실폭이 꽤 많이 나셨거든요. 예. 일단은 지금 전화 주신 어머니가 좀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실 때 매수 가격이 일단은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매수 가격이 안 맞더라도, 그러니까 향후에 뭐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대응을 해 놓으신다면, 그러니까 지금 비중 조절에 좀 성공을 하신다라면 나중에 대응이 쉬우신데, 현재 신한지주 50%나 좀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장기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 50%라는 비중은 상당히 좀 큰 비중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다 지금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상당히 앞으로 좀 고쳐야 될 부분이다라는 부분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은데 오르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글로벌 시장이랑 좀 같이 연동해서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행업종, 특히 이제 은행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신기술이 뭐 추가적으로 뭐 생겨서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급증하거나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한 나라에서 어느 정도 좀 캐파가 크고 작고 이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은 전통적으로 봤을 때 은행업종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매출 비중이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은 예금. 그러니까 지금 일반 개인들이 예금을 맡기면은 그 예금 갖다 이제 대출을 해주면서 그 대출이자와 예금이자 차이, 즉 예대 마진 차이를 일단은 뭐 실적으로 좀 반영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벌어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기보다는 인상기에 조금 더 가깝다. 근데 이제 해외 증시를 보셔도 아시겠지만요. 차트로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JP 모건 차트인데요. 일단 현재로서도 상당히 지금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2007년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금리 인하기에서는 지금 은행 업종이 크게 오르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하면서 계속해서 오르는 흐름을 보여주지만은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바닥에서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신한지주 차트와 상당히 좀 비슷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2014년이나 돼야, 그러니까 지금 저금리 기조를 좀 탈피를 하면서 금리 인상기에 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아무래도 은행 업종의 본격적인 상승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올해에 대한 큰 상승을 좀 기대를 하시는 것보다는 내년 정도 가서 서서히 경기가 회복 흐름이 나올 때 금리 인상이 언제쯤 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된다라면 그때는 이제 매수가 위로도 충분히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물량만큼 지금 보유하시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5만 원 정도 아니면 매수가 근처에 지금 주가가 좀 온다라면은 그때는 이제 비중을 한 30%까지 줄이시고 나서 나머지 30%는 좀 장기 투자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신한지주 봐드렸고요.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몇 종목 보고 전화 또 받겠습니다. 이번에 봐드릴 종목은요, 두 종목을 문의하신 분이 계시네요. 일단은 국제약품을 3,600원에 비중 30% 들어가셨다고 하고요. 또 3위 갖기는 2,080원에 35% 매수를 하셨는데 두 종목이 모두 빠지고 있습니다. 봐주십시오. 0339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 봐주세요. 네. 예. 일단은 국제약품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국제약품 먼저 차트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국제약품이 일단 최근에 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요게 한시에 하는 프로그램이죠. 개미들의 큐라고 거기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요거는 제가 다른 종목을 보면서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클로넷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요 종목 일단 1차적으로 고점 신호가 왔습니다. 자, 볼게요. 제가 항상 윗꼬리 음봉 조심하라고 말씀드리죠. 윗꼬리 음봉하고 거래량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자, 윗꼬리 음봉 나왔거나 짱대 음봉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주가 다 꺾이죠. 지금 현재 보시면은 클로넷이라는 종목이 9월 달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10월 달에도 마찬가지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 잘 보시면서 그러면은 국제약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국제약품도 지금 보세요. 공통점이 있죠. 지금 현재 일단은 윗꼬리 음봉이 아랫꼬리는 달긴 했지만 윗꼬리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졌죠. 그러면은 최근에 2,600원에서 3,800원까지 올라간 요 시점에서 공격도 1차적으로는 고점 신호가 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 자리에서 무조건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계신 분들 1차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는 자리입니다. 매수 들어가는 자리가 절대 아니고요. 자, 그리고 이 종목을 제가 요 날인데요. 2월 15일 날 종목 의뢰를 받았는데 요 다음 날 요 음봉을 메꾸는 양봉이 안 나오면 무조건 팔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오늘 쪽에서 마찬가지 올선까지 이탈하는 그런 힘이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요 가격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어쩔 수 없죠. 여기서 못 파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자, 요거는 영진약품이 이런 식으로 이전에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서 좀 많이 갔었거든요. 그러면 요 종목은 일단은 요 윗꼬리 달았던 요 지점 있죠. 윗꼬리 달았던 요 지점인 3,400원 지지 받는지 요거 한번 보시고, 요거 받으면서 다시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면은 갖고 가는 게 맞지만은 요거마저도 지켜주지 못한다면은 그냥 매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3위 갖기. 3위 갖기는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엉뚱한 좀 테마가 좀 붙었죠. 자, 일단은 뭐 지준율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하냐면 일단은 중소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어떤 산업 활성화를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좀 더 나아가 본다면은 지금 중국의 지금 현재 GDP 구성 요소를 한번 본다면은 6대 4 정도로 지금 이제 6이 수출이고요. 그리고 4가 내수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수출요 6을 먼저 살리고 요 4를 살리겠다는 그런 정책을 내놓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요때 당시 10월 달에 간 이유가 소비가 지준율 인하를 하면서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은 마찬가지 중산층에서 피아노를 살 것이다. 피아노를 많이 살 것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테마 때문에 먼저 올라갔어요. 요날 2,400원까지. 자, 그리고 나서 어쨌든 지준율 인하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못 가죠. 요 종목 일단은 트렌드가 없어요. 트렌드가. 일단 우리나라 내에서 피아노를 많이 사시는 분 없잖아요. 전자 오르간이면 모르겠지만 피아노 안 사죠. 그리고 요 종목이 중국에서 피아노를 얼마만큼 많이 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다 어떤 실질적인 얘기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두 종목 다 일단은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본다면 요즘 두 종목을 굳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님 의견이시고요. 다른 전문가들 의견도 함께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드렸고요. 자, 이번에 건설주 중에서 GS건설 문의 들어와 있는데 보겠습니다. GS건설을 10만 5천 원에 사셨어요. 10만 5천 원에 20%를 가지고 계신데요. 손절가 알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부산에서 3832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홍 팀장님. 네, 일단은 기업적인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전제하에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지금 작년 8월이겠죠. 8월달, 10월달 고점에 대한 부분을 지금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무래도 오랫동안 형성된 저항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하는 것보다는 매물벽을 좀 소화를 하면서 넘어가는 게 상당히 좀 좋다라는 거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99,000원, 그러니까 99,000원에 대한 이탈이 나온다라면, 그러니까 장기 평선이겠죠. 지금 보시면은 481선 가격 수준인데
99,000원을 손절가로 좀 잡고 대응을 하시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건설업종의 슈팅은 다시 한번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대림산업이 가장 좀 탄력이 좋은데 아무래도 GS건설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실적 모멘텀이 지금 나와준다. 그러니까 지금 뭐 수주 얘기가 한 번이라도 더 튀어나온다라면은 12만 원까지의 상승은 좀 쉽게 나와줄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99,000원 손절가 목표가는 12만 원 정도 좀 잡고 대응을 해보자. 근데 이제 시장 흐름이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시장 전체에 대해서 매수한다라면은 GS건설 같은 건설업종도 슈팅이 다시 한번 좀 나와줄 수 있을 때 그때를 좀 기대를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또 전화 한 통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은 어디서 전화 주세요? 여기 중랑구인데요. 중랑구, 서울이요? 네, 예, 요새 날씨가 또 많이 추워진다고 해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예, 주식으로 좀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서울 반도체요. 서울 반도체요. 네, 예, 얼마에 몇 퍼센트 가지고 계세요? 22,700원에 예, 한 15% 정도 될 것 같은데. 22,700원에 15%요? 네, 예, 오늘 7%나 급등해서 지금 28,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데 굉장히 수익 많이 보고 계시네요? 근데 제가요, 예, 그거를 비중은 내가 매도 호가를 이제 3만 원 받는 29,000원에서 3만 원 생각했는데, 예, 오늘 아침에 29,000원이 조금 넘어가서 팔까 말까에다가 그냥 쭈르륵 미끄러져서 지금 그냥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다음 주까지 한 3만 원이 갈 수 있을까? 29,000원에서 3만 원 사이면 매도를 할까 하고 자꾸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미끄러져가지고 손실을 많이 보는 것도 있고 해서요. 예, 그러세요? 네. 일단은 29,000원까지 갔을 때 팔까 했는데 다시 좀 내려와서 목표가 네. 설정이 가장 시급할 것 같고요. 네. 예, 어떻게 그래도 수익 많이 보고 나올 수 있으면 좋지만 머리에서 파는 것보다는 약간 내려온 어깨에서 파는 것도 수익 보는 데는 또 도움이 되니까요. 너무 큰 욕심 안 부리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서울 반도체는 정태근 전문가님이 풀어 헤쳐 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요. 네, 전화 끊고요. 예, 전화 끊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이분은 전화 받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시는 거죠? 일단은 이런 예. 건 뭐라 그럴까요? 이건 뭐 자랑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항상 개인들이 수익은 적게 나고 손실이 많이 나는 게 일단은 수익이 나면 막 팔고 싶어요. 근데 손실이 나면은 이거 의도하지 않은 중장기성 매매라 그래야 될까요? 뭐 장기 매매 이렇게 장기 매매를 하는데 자,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계속 갖고 가야 됩니다. 계속 갖고 가야 되고, 요건 굳이 물어볼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목표가 3만 원 제가 보기엔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너무나 잘 잡았고요.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이전에 실적 얘기가 나왔어요. 작년 초죠. 작년 초에 실적 얘기가 나오면서 꺾였던 제가 보기엔 38,000, 4만 원까지 충분히 그냥 계속 그냥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를 제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1단계적으로 오늘 좋은 얘기가 나왔죠. 먼저 좋은 얘기 나온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작년 11월 7일이죠. 요때 반짝 올랐어요. 올랐는데 이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중국에서 조명을 전부 다 LED로 바꾸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얘기가 나고 나서 반짝 중국 테마로 끝났었는데 오늘 무슨 얘기 나왔습니까? 중국이 LED 조명을 교체하게 되면서 3단계로 나눠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죠. 일단 호재성 얘기 나왔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LED 이제 바닥 잡았습니다. LED 바닥 다 잡았어요. 지금 상승전기 올라가죠. 그리고 그 외에도 금호전기라든지 그리고 뭐라 해야 될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LED 관련 종목도 다 올라가죠. 올해부터는 LED 시장이 좀 더 확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화면 좀 더 추가적으로 보면은 요때 당시 제가 말씀드린 요때 당시입니다. 요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 반도체 자체적으로 2011년 영업이익 전망을 2,400억에서 이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300억까지 하향 조정하게 되면서 바닥까지 내려왔죠. 그리고 지금 현재 2만에서 바닥 잡고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부터 올라갈 자리밖에 안 남은 겁니다. 자, 긴 차트 볼게요. 자, 월봉 차트 보면은 지금 현재 2만원 바닥 잡고 올라가고 있죠. 요거 잘 보세요. 하이닉스랑 비교해 볼게요. 자, 하이닉스 보세요.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하이닉스가 45,000원에서 꺾였다가 2만원 바닥까지 지금 계속 올라가죠. 차트를 좀 땡겨 보면은, 자, 지금 보면 지금 서울 반도체 차트랑 상당히 비슷하죠. 자, 요거 기억 잘 하시고 서울 반도체 해볼게요. 서울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요 구간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계속 그냥 갖고 가세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직선으로 계속 올라갈 수는 없지만은 계속 변동성 올라갈 수는 없지만은 조금 더 받을 거예요. 받을 건데 제가 보기에는 38,000원까지 그냥 계속 그냥 갖고 가세요. 제가 보기에는 요거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3만 원 목표가 너무 적다. 38,000원까지 들고 가자. 서울 반도체 의견이셨고요. 이번에 전화 한 통 또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저 기아차요. 기아차요. 네. 기아차 얼마에 몇 퍼센트 가지고 계십니까? 기아차 21,000원에 21,000원이요? 네. 예. 80%인데 지금 되게 오래됐거든요. 몇 년 동안 그냥 와, 있었던 예. 거라 종목을 한번 바꾸고 싶은데 선뜻 예.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몰라서. 종목을 바꾸고 싶은데 기아차만큼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찾기가 또 쉽지 않으니까요. 네. 야, 무려 거의 뭐 4배 가까운 수익을 보고 계세요. 아, 굉장하십니다. 그래도 거의 4년 정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4년 들고 계셨어요. 네. 기아차는 홍 팀장님께 여쭤볼 건데 오늘 홍 팀장님께서 관심 종목으로 기아차를 들고 오시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좀 아, 네. 관점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4년 전에 2만 원대 사셨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거를 팔고 더 수익 많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또 어떤 의견이 필요한지를 들어봐야 되는 거니까요. 네. 바로 상담해 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기아차 지금 팔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낼까요? 아니면 네. 더 들고 갈까요? 더 들고 가셔야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추천드린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지금 실적 모멘텀이 살아있는, 그러니까 실적 대비 주가가 뭐 저평가 내지 현재 그러니까 실적만큼의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업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은 앞으로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기대감 때문에 오른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기아차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뭐 IT 업종 일부는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실적이 유일하게 좀 받쳐주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뭐 글로벌 지금 MS가 뭐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점유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데 아무래도 그건 예측치고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그만큼이 일어날지는 미지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측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불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오는 수치대로 일단은 좀 판단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도 1월 달에 자동차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전년 지금 같은 달 대비 1%, 3%대 증가가 일어났던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2월 달에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뭐 유럽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 보시면은 현대기아차가 앞으로 뭐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오를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주가가 지금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요. 74,000원, 그러니까 1차 목표가는 74,000원까지 보신 다음에 거기가 이제 거래가 실리면서 돌파가 된다라면 일단 홀딩하시고 그렇지 않다라면 일단은 절반의 비중도 줄이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이제 추세선인데 거기가 계속해서 좀 저항에 부딪히면 주가는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74,000원 돌파 여부에 따라서 더 갖고 갈지 아니면 절반의 비중을 매도할지는 좀 고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아차 74,000원 넘어가면 홀딩하시고요. 넘지 못하면 절반만 줄이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문자 종목 한 개만 더 보겠습니다. 한택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3,000원에 30% 가지고 계시다고요. 3568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이 종목은 좀 짧게 봐주십시오. 네. 예. 이 종목 일단 먼저 결론을 내면은 일단 가져가신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 6월 17일 날 무상증자를 하면서 지금 가격이 3,000원이라 하셨는데 무상증자 전에 가격이신지 아니면 무상증자 이후에 가격인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이 종목을 갖고 가시죠. 일단 일단 반짝 실적이 아니라 이 회사 조금 전에 주셔가지고 살펴보니까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이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전에 나왔던 성창기업 지주 있죠. 이게 실적 얘기 나왔다가 잘 올라갔다 지금 꺾였죠.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엔 이것도 조금 올라가다가 제가 보기엔 4,000원 정도 가까이 가게 되면은 조금 전에 성창기업과 같은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계속해서 가져가시고 요 얘기만 드릴게요. 올라가다가 이렇게 쌍봉 있죠. 이런 쌍봉 패턴을 만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의뢰를 해주십시오. 지금은 일단은 가져가 보십시오. 그렇게 결론을 먼저 한번 내드릴게요. 예, 이렇게 해서 한태까지 종목 상담 진행했습니다. 잠시 후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얼마나 낮출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손보사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74%대로
한 달 전의 79%에 비해 5%포인트나 감소했고 1년 전의 83.5%에 비해 10%포인트 가까이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 1월은 차량 이동이 많은 설 연휴까지 겹쳤는데도 손해율이 안정세를 보여 손보사들이 보험료 인하폭을 높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손해율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 3월쯤 일부 대형사를 시작으로 손보사들이 줄줄이 자동차 보험료를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사교육비 규모가 20조 1천억 원으로 전년에 이어 2년째 감소했지만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 24만 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이 전국 1,081개 초중고 학부모 4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전년에 비해 7,452억 원, 3.6%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학생 수가 3.4%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사교육비 감소분은 학생 감소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과목별로는 영어가 1.3%, 수학이 2.9% 증가했고 국어 9.5%, 사회와 과학은 각각 7.1% 감소했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32만 8천 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15만 5천 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가 오늘 새벽 극적인 합의에 성공해 총파업 사태를 피하게 됐습니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는 오늘 오전 서울 명동은행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환은행의 독립법인 존속, 5년 후 하나은행과의 합병 협의, 합병 시 대등합병 원칙 적용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환은행이 독립법인으로 존속하는 동안 노사관계, 인사, 재무, 조직 등에서 외환은행의 독립 경영을 보장하고 인위적인 인원 감축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외환은행 임금체계 유지, 현재 영업점 점포수 이상의 점포 운영, 자회사 편입과 관련된 외환은행 직원의 형사처벌 취하 등에도 합의했습니다. 유엔 총회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시리아의 시위 유혈 진압을 규탄하고 아사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은 총회에서 아랍연맹 측이 제출한 대시리아 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해 찬성 137, 반대 12, 기권 17로 결의안을 승인했습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인권 탄압과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권력을 부통령에게 넘겨주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또 아랍연맹은 시리아 유혈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아랍연맹의 계획을 15일 이내에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은 우리투자증권 S&G센터 정태근 전문가 그리고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에는 글로벌 소식들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글로벌 투데이가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시청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